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있었던 얘기, 오늘 증언해줬던 성남시 공무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 성남시 공무원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언론에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죠? 기사가 정말 하나도 안 나왔어.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 유리한 내용이었는데 기사 한 줄이 안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기사를 쓰더니 유리한 얘기가 나오면은 기사가 정말 귀신같이 안 나와.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느냐고요? 아니요, 취재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얼마나 놀랬는지 오늘 나왔던 이 증인을 막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이 현재 공무원이 공직을 퇴직을 하고 현재 뭐 감리회사 뭐 그런 데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현재 너 감리회사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언론이 보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주둥이를 닥치고 있어. 와. 그리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간에 흠집 내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만 설치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이게 PPT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사진, 이 겁니다. 보세요. 오늘 기사 나온 게 이게 답니다. 대장동 재판 향하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대장동 재판으로. 예. 이게 오늘 나온 이재명 대표 재판 기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2개 달랑 나왔고, 그것도 사진 기사예요. 사진 기사. 사진도 보세요. 이 사진은 정말 잘 나온 사진이고요. 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거는 B급 사진도 아니고 C급 사진이에요. 이런 거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꼭 이런 사진을 써요. 주로 어디서 쓴다? 예, 뉴스원에서 쓰더라고. 참,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참, 아우, 진짜, 아우. 그러니까 검찰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언론도 정말 대대적으로 가짜는 언론들은 좀 털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이게 언론이냐고. 어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편파적인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속상하네, 속상해.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3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갈게요. 자, 예, 제가 준비한 3번째,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3번째 주제는요, 탄핵 청문회가 열리던 날 뒤숭숭했던 검찰청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날 탄핵 청문회가 열렸죠. 14일 날 탄핵 청문회 대상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 김영철이었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검사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표결을 한 거는 몇 번 됩니다만 검사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사들은요, 그날이 더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표결은 그날만 하루 하면 땡이잖아. 근데 청문회는 하루 종일 하는 데다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는 청문회를 몇 번 더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영철 열었으니까 다음번엔 뭐 강백신이고 어미준이고 계속 열겠네? 걔들도 두 번씩, 세 번씩 열 거 아니야. 지금은 안 나가는 걸로, 버티는 걸로 어떻게, 얼렁뚱땅 넘긴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최소한 8번 정도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검사들 지금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니다. 물론 검찰 수뇌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린 날 검찰청은 어땠을까요? 지금 법사위는요, 앞으로 이 김영철 검사가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북부지검으로 쳐들어가서 현장에서 현장 검증, 청문회 등등을 열 준비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 볼만할 것 같아.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볼멘 소리, 검찰청에서는 볼멘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막상 청문회가 열린 당일은 어땠을까? 예. 청문회가 열린 당일 분위기는요, 의외로 조용했답니다. 걔네들은요, 전현희 의원하고 이 국힘당 얘네들이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검사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전현희 의원 얘기로 집중이 되니까 다행이다 야 이랬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청문회가 진행이 되느냐를 두고 계속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척 했으나, 그래서 되게 쥐죽은 듯 했지만 평소 때와 아무 다른 것이 없다라는 분위기였으나, 실제로 보면은 자기들끼리 3, 3, 5 모여가지고 휴대폰으로 요 탄핵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자기들끼리 쑥떡쑥떡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조용했는데 오히려 검찰 수뇌부들 사이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었고요. 각 검사방에서는 조용한 듯 하지만 지들끼리 몰래 휴대폰으로 청문회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정다은 씨가 나와가지고 이 진술하는 이 장면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대요. 뭐라고? 아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요, 이문정 검사만 출석을 한 걸로 돼 있었죠. 하지만 증인 몇 사람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지들이 그렇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도 대단히 축소된 그런 형태로만 보도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쏙 빼고 그냥 싸웠다, 전현희 의원하고 이렇게 싸웠다, 요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언론과 검찰의 카르텔이 이렇게 지금 더럽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당시 청문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정다은 씨, 이 정다은이라는 사람은요, 장시호하고 바로 같은 교도소에 같은 시점에 수감됐던 사람인데, 장시호 깜방 바로 옆 깜방에 수감돼 있던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대화를 좀 나눴던 모양이에요. 자,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다은 증인이 오셨네요. 몸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예.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그 장시호건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017년 말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입감이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었어요. 서울구치소 옆방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옆방에서 같이 나눈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네. 예. 좀 그 옆에 계신 강진구 기자님하고 인터뷰도 좀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는 오빠 검사가 맞습니까? 그 처음부터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렀던 것까지는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네. 그냥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출정을 워낙 자주 나갔었고 그래서 뭐 오빠 하던 게 그 사람인 줄은 몰랐었어요. 나와서 이제 알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나와서 보니 그 오빠 검사가 네네. 김영철이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몇 번 내놨는데 네. 장시호가 오빠 검사에게 오빠라고 그 문자를 주고받고 네네.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증언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빠 연락처 우리 변호사에게 줄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빠. 아, 그러니까 네네. 이 오빠가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래요. 네.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네네. 김영철 검사한테 장시호가 오빠라고 했고 네네네. 이걸 김영철 검사가 오케이라고 답해서 둘의 관계는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정다은 증인도 들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들었어요. 예,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의 아들을 네네. 불러서 네. 생일 파티했다. 네네. 검사실에서. 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진도 혹시 봤습니까? 제가 사진은 봤어요. 핸드폰에서. 네. 핸드폰에 있는 사진 봤죠? 네네네. 사진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그 흰 천막처럼 이제 뒤에 커튼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생일 파티 할 때처럼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걸어놓고 예. 그러고 이제 케이크 들고 같이 둘이 사진 찍었던 거. 아들하고 장시호 씨 장시호, 둘이 예, 사진 네, 찍은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 임정 검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많이 이례적이라서 많이 아끼던 재소자 참고인 증인 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낀다는 개념이 이성적인지 아닌지 업무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오늘 우리 정다은 증인께서 네네. 장시호 씨를 위해서 삼성동에 있는 네. 그 오피스텔 역삼동일 겁니다. 역삼동 네네. 역삼동에 있는 그 공유 숙박 시설 네네. 예약해 주셨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약해 줬고 거기에 네. 누구와 함께 머물렀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김스타라고만 들어서 그게 검사분이신 줄은 몰랐었어요. 네. 예. 네, 근데 그 김스타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는 검사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예, 김스타 씨가 네네. 그 공유 숙박 시설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고 네네. 그것을 그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모양도 보았고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네네. 그래서 장시호 씨가 우리 정다은 증인에게 문자로 고맙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띄워 주실까요?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어. 너무 고마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박에 12만 원 우리 정다은 씨가 나왔는데요. 네네. 거기에 누구랑 누구와 머물렀다고요? 그 장시호랑 그리고 그 김스타라고 지칭하던 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김스타가 헐레벌떡 뛰어오기 전에 그 방에 같이 있던 사람은 이준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네네. 1,300개의 네. 그 녹취를 그 정강훈 씨 쪽에 가서 공개한 사람이죠. 네네.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증인은 왜 이런 내용을 밝히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또다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연락을 받았어요. 이준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장시호가 지금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고 다니기를 에어비앤비 숙박업소에 너 혼자 제가 너예요. 너 네. 혼자 머물렀었고 거기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하고 다닌다.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다은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무엇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 김영철 검사 측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청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곳곳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검사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라는 얘기가 절로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애써 야 저거 가지고 증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검찰청장 곳곳에서 탄식이 나오면서도 애써서 야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떤 불륜이라든지 성관계를 의미한다든지 사적인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표명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탄핵의 증거가 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아서 피의자하고 사적인 특별한 사적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고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이유가 이 진술을 조작하는 증거 조작이나 어떤 진술의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더 이상 나설 것이 아니라 김영철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보세요. 확실한 거는 김영철하고 장시호가 그 별도의 공간에서 만났다는 것이고 그 별도의 공간에서 만난 곳이 꽤 부적절해 보이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것까지만 뭐 그 부분은 꽤 그런 거고 근데 거기까지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은 그 위에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간 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탄핵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애써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김영철이 장시호와 아주 사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 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 않느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김영철 쪽에 아주 그 바짝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솔직히 김영철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오히려 김영철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현장 부재 증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장시호라는 사람은 장시호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증거물은 딱히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워낙에 장시호 씨가 예로부터 허언증이 심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애써 김영철 검사 쪽을 두둔하려는 그런 검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끝났다, 졌다 라는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갑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미 분위기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탄핵의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으로 판단을 하고 이미 정치적으로는 김영철
김영철이 검사로서 그 앞으로 생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따라서 김영철을 계속 검찰이 붙들어 매주고 쉴드를 쳐주려고 한다면 검찰도 함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김영철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김영철이 실제로 뭐 장시호하고 특별한 관계였다, 불륜 관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해석도 많고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자, 이미 이렇게 된 이상 김영철은 변명이 어렵다. 회생이 어렵다. 그러니 이제는 검찰이 김영철을 감싸할 게 아니라 김영철 네가 나가라. 이 부분에서는 또 대체로 보면 또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쉴드 못 친다. 이런 부분에 대체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김영철은 과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는 대목에도 상당히 관심이 가겠죠. 즉 김영철이 지금 있는 서울 북부지검 요 동네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나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동네 탐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의 김영철 요즘 나오나 안 나오나부터 제가 탐문을 해봤어요. 김영철 봤어요?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입을 꾹 다뭅니다. 그런데 나왔으면 나왔다고 그럴 거 아니야. 꾹 다문다 하더라도 출근했으면 출근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김영철 요즘 나옵니까? 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한테 답을 해주기 싫어. 나한테 나랑 말하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말은 해주죠. 나와요. 이렇게는 얘기하죠. 그죠? 내가 물어봐. 김영철 요새 나와요? 김영철 요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답하기 싫어. 그렇지만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말해 주는 것이, 나오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이 김영철한테 훨씬 유리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하기 싫어도 김영철 나온다 요 얘기는 해주거든. 그죠? 근데 그 말 자체도 안 해. 아예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못 봤다, 요즘에 못 봤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내가 김영철 못 봤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잘 안 나온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빨리 간다. 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못 봤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한편에서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철이 지금 이 갈고 있다. 나름 준비 중이라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영철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새끼 저거 보복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일단 김영철이 민주당 쪽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김영철이 그 태양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민주당 쪽 사람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사가 지금 잠정적으로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 수사가 잠정 중단이 되면서 김영철도 검찰청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오네, 뭐 출근을 하네, 안 하네.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김영철의 상황은 평소 때와는 매우 다른 겁니다. 일단 보통 때보다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게 김영철만 그런 거겠어? 아니죠. 검찰 전체가 상당히 위축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검찰은 이미 글쎄 종말을 직감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많은 검사 혹은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검찰도 끝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라도 선을 그어야지 그나마 검찰이 살아남는데 점점 더 깊이 말려들고 있다. 이제 윤석열이 죽으면 검찰도 같이 죽을 거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서스름 없이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곧 퇴직할 사람들 정도에서나 나오던 얘기인데 이제는 앞으로 계속 검찰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검찰도 이제 끝날 거다. 지금이라도 정권과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이게 더 깊이 말려들고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검사들이긴 하지만 윤석열 쪽 검사들은 이렇게 윤석열과 더 바짝 붙어서 더 정치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하고 윤석열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더 윤석열하고 바짝 결탁을 해서 야당과 싸움을 하는 것이 검찰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해서 싸움을 이긴다 한들 잠시 몰락의 시간을 미룰 수 있을 뿐 몰락을 막지는 못할 거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검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끝났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선을 그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말려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은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검사들이 정상이죠. 그런데 글쎄요. 이런 그나마 정상적인 검사들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6,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 요즘 이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